인사로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떨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꿈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제 인생의 모토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께 저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인생의 주교율표 위에 서다 혹은 인생의 주교율표 위에 뛰다, 도약하다, 올라가다 등등등등 아주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실 때 저보다 선배님들 혹은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처음으로 성취했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추억의 시간 그리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은 저보다 후배님들 혹은 저와 함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들은 가슴속의 뜨거움을 한 번 더 간직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작은 질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접니다. 100일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웃고 가야죠. 자, 이 앞에 선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내세울 것도,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처럼 살아봐 이렇게 말할 것도 사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한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발단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저는 조금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4.5kg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간의 과장을 더해서 씨름 선수가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꿉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약 80kg에서 90kg까지 살을 찌웁니다. 그 동네에서 저를 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씨름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씨름 선수가 돼서 구청 대표로도 출전을 했습니다. 집에 트로피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저에게 네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했는지 호적수와의 대결 끝에 인대가 나갑니다. 첫 번째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렸을 때 내가 꿨던 꿈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씨름했을 때 내가 배웠던 거 끈기랑 체력이야. 공부를 한번 해보자. 나는 이미 이런 몸과 이런 체력과 또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공부해보자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남다른 끈기와 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계속 1등을 해왔고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저한테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와달라고. 하지만 20대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 대학 3개를 다 떨어집니다. 두 번째 좌절이 찾아온 거죠. 말하자면 제 인생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듯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멋지게 성공을 해서 바이오융합공학과라는 곳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 바이오융합공학이라는 전공을 만나면서 제가 배웠던 것, 그리고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인생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나아갈 수 있었던 제가 가지고 있던 끈기는 제가 어렸을 때 씨름을 하면서 어려운 훈련과 그리고 엄청난 그 어렸을 때의 시기 조절 등에서 배웠던 끈기와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우고 겪었던 성공하는 습관, 작은 것들을 성취해가며 내 인생을 설계하는 습관들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렸을 적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자신감과 자긍심은 무대를 기획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제 전공이 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이렇게 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 마치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자는 원자 중심의 원자 핵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주변 오비탈에 전자가 돌아가면서 그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고 또 물질의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1897년에 영국의 과학자 J.J. 톰슨의 음극선 방전 실험 등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집니다. 간략하게 말씀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질량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성질 등등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공학도지만 이 자리에서는 전자에 대한 성질보다는 전자의 성질에 집중해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집중해서 이 전자가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도약시키는 원리와 같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찾아야 보일 정도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실험을 통해서 엄청난 연구 후에 전자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얘가 어디에 어떻게 박혀 있는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노력하고 찾아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량, 걔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 성질 등이 작고 적고 약합니다. 하지만 전자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성질은 모였을 때의 기능입니다. 얘네가 어떤 원자핵, 어떤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두고 오비탈에 모였을 때 이 전자에 의해서 갖는 성질들이 엄청납니다. 즉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자의 또 다른 이면을 보았을 때 과학적인 정확한 정보랑은 조금 다르지만 전자를 다시 강조드릴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나의 기능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입니다. 자,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자라는 것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기능적 요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큰 성공을 하고 꼭 큰 어떤 역할들을 하고 꼭 큰 성취를 하고 내가 뭘 따고 어디서 1등을 하고 이런 누구나 봤을 때 와 멋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기능적 요소입니다. 한번 봅시다. 저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고 또 바이오융합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는 생각으로 심리상담 혹은 미술심리상담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해서 멘토링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지금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러 다니는 이야기꾼 강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제 아내의 남편이고 가장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인생의 주기율표로 한번 가봅시다. 주기율표에서 원래 과학적으로 주기율표에서는 원자 번호가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와 동일합니다. 이것들을 전자라고 봤을 때 저는 주기율표상의 6번 탄소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주기율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생의 주기율표의 비밀은 나는 탄소의 위치에 있지만 노력과 선택과 집중과 또 다른 어떤 성취를 통해서 다른 위치로 도약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원자들이나 물질들은 가능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금술이 아니면 다른 물질이 되기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인생의 주기율표 위에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위치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어느 이쁜 아이의 아빠가 되거나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저에게 추가됐다고 봅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그렇게 두 가지 추가됐다고 보면 저의 다음은 탄소 옆에 8번 산소의 위치에 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의 다음은 산소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성공의 오비탈 위에 나를 빛나고 나를 멋지게 하는 나만의 성공의 포인트, 나만의 전자, 나만의 행복의 어떤 요소들을 추가했을 때 지금의 나보다 더욱더 빛나고 멋진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탄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주기율표 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생각해 주실 때 나는 수소인데 난 하나밖에 없어서 1번인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난 철이야, 난 장난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좀 어중간한데 난 한 80쯤에 있어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수소는 작지만 수소폭탄과 같은 폭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나한테 붙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
나는 이제 철이니까 가만히 있을래. 이럴 수도 있는데, 자, 건물을 둘러봅시다. 다 철입니다. 철에 계셔서, 아, 나는 이제 좀 힘든데 하시는 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한번 돌아봅시다. 뼈대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 겁니다. 칼슘, 아시다시피 뼈를 이룹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서 있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어디에 계시던 간에 지금의 나의 위치, 지금의 여러분의 위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다음은 말씀드렸듯 산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산소는 물질이 불타오르게 해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 물론 다른 가스들도 필요하지만 산소를 가지고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라고 했을 때 아, 너 되게 산소 같아 그러면 사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저는 아, 나는 다음에 산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은 어디십니까? 라는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의 다음은 여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자 이제 메인 질문은 아니지만 작은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지금의 내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동력을 사과에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처음 사과를 먹었을 때의 그날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수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갈가줬을 수도 있고 먹지 말라는데 그냥 한번 깨물었다가 너무 쉬어가지고 뱉었을 수도 있고 등등 그 새빨간 사과를 처음으로 입에 화싹 하고 물었을 때 혹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고 배우면서 성취했던 그 첫 번째 성취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애인이 생겼을 때도 있고 첫 번째 애인이 생겼을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약의 열쇠 여러분들께 선물하겠습니다. 다음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도약의 열쇠는 이 성공의 맛, 첫 번째 성공의 맛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영어 단어 A1 Apple입니다. 그죠? 자, 기본이 중요합니다. 첫 성공, 첫 사과를 물기 직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고 우리는 어떤 기본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능동적이었습니다. 뭐 어떻게든 한번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나갈 때 나는 나의 일과 또 나의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 팔이 나가고 또 대입에 실패했던 저와 같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인내력으로 인내심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 결과로 첫 성공과 첫 행복과 첫 성취를 여러분들께서는 손에 쥐셨을 것입니다. 자, 첫 성공과 성취의 포인트, 첫 사과의 싱그러운 맛을 기억하듯이 그 첫 번째 성취와 성공의 시점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것이 나를 나의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과의 맛을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주기율표상에서 지금의 나의 위치에서 다음 위치로 나를 움직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황금과 같은 위치에 서서 번쩍번쩍 빛날 수도 있고 백금과 같이 소중하고 강한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둘 다 싫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면 우라늄 같이 엄청난 폭발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공학자니까 3초 만에 끝나는 실험 2개를 간단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놔주시고요. 자, 공대에서 아주 자주 쓰고 있는 바이알이라고 하는 유리병입니다. 하나는 흰색 가루가 들어있고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자, 물에 한번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소리 딱 나고 물에 뜹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물에 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실험 끝난 겁니다. 두 번째 실험하겠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자, 실험이 끝났습니다. 바이알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바이알은 제가 2009년에 학부생 때 처음 논문을 썼을 때 실패한 것들을 모아놓은 가루입니다. 자, 바이알에 들어있는 무거운 세라믹 가루는 50kg의 재료를 써서 1kg 성공했습니다. 그럼 49kg 중에 첫 번째 실패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물에 가라앉았고 풍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께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워왔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멋있게 될 수 있고 나도 멋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의 이면을 남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상을 당해서 초등학교 시절 꿈이 꺾였습니다. 20대에 가장 아프다는 대입 실패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크고 너무 작기도 하고 너무 크기도 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끄러워서 감춰두지만 그런 좌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실패의 순간에서 매번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멋있는 말입니다. 성장은 포기에 기인합니다. 포기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인내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저의 좌우명입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며 나는 실패를 쌓아 도약의 발판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이 멋진 좌우명을 여러분께 선물하고자 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위기와 절망을 쌓아 올려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의 주기율표 위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학생연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한 것에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기원을 하며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